라디오 청취율 1위,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사이킥 진행자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또 최근 어떻게 살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신장식입니다. 저희가 좀채 이런 사고가 안 나는데, 이 전문가가 오니까 바로 사고가 나네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신 변호사님이 여기 앉고 제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그 티키타카 토론하는 자리인데, 예. 오늘은 이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첫 출연자들에게 저희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네. 뜨거운 연대 인사. 네, 카메라, 하얀 카메라 보시고 뜨거운 연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조대, 알림 설정까지 장희정의 취재 편의점. 제가 이 취재 편의점 신장 개업하기 전에 네. 그 응원의 메시지를 또 맞아요. 보내드렸죠. 맞습니다. 예. 뜨거운 연대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지금이 아니라. 네, 조대, 역시 신장식 화이팅! 신 변호사 너무너무 기다린 신 변호사님. 신 변호사님 보고 들어왔습니다. 야, 이렇게 인기가 그때도 많았지만 지금도 많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차한 게 언제죠? 2월 8일입니다. 2월 8일 마지막 방송 하시고 네.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수영을 열심히 했고요. 아니, 이분이 수영 매니아더라고요. 그리고 매니아입니다, 굉장히 매니아. 규칙적인 분이셔요. 예.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칸트식 한시간이 아니고요. 생활을. 네. 보통 MBC 뉴스사이킥 할 때 네. 아침에 8시 반에서 9시에 수영장에 가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예. 수영장에 가서 1시간 정도 수영을 하고 뭐 씻고 MBC에 가면 10시 반에서 11시 뉴스 너무 검색을 일찍 하고, 출근한다. 예. 예, 뭐 가면 김종배의 시선집중 팀들이 아직 남아 남아 계시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예. MBC 구내식당에서 예. 점심을 먹고 오후에 또 쭉 그때쯤 되면 이제 아이템을 선정해서 한 아이템 선정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신장식의 오늘을 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동하고 하는 중간에 아침 프로그램, 네. 점심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 오후 2시 매불쇼, 아침에는 뭐 겸손공장, 시선집중, 네. 김현정을 네. 쫙 다 모니터링을 하고요. 예. 예, 점심 때는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 예. 오후 2시에 매불쇼 예. 모니터링을 하죠. 예. 예.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뉴스사이킥. 뉴스아이킥. 그래서 뉴스아이킥 회의실에 들어가는 거 제가 너무 일찍 가면 네. 작가분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주로 있다가 네. 예, 회의실에 보통 4시쯤 우리 작가들은 4시 반에 출근을 하고요. 예. 그리고 중간에 카톡으로 회의를 해서 이슈나 뭐 이런 예, 거 원고들을 쭉 보죠. 예. 예, 그래서 6시 5분부터 방송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알토란 같은 진행자예요. 대체로 작가들이 써주는 거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취재도 하고 원고도 쓰고 타방송 누구 나왔나 모니터링도 하고 예, 뭐. 예? 제작팀이 쉽게 일했을 거라고 얘기하면 제작진들 화를 낼까? 편하게. 예, 아니 뭐 제가 이렇게 막 까탈스럽게 꼬투리를 잡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도 노력을 해서 원고를 작성을 했을 테니까 여기에 내가 더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 원고를 풍부히 하는 게 진행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지. 맞아요.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진행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여간 저희가 뭐 방송을 하면서 저도 이러저러한 진행자들 많이 만나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진행자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또 저한테도 취재를 시켜요. 장 기자 밤중에 막 문자 보내가지고 장 기자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주말에 막 문자 보내고 죄송합니다. 이런 분입니다. 뭐 자주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자주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MBC와 예. 계속 함께 살았네요. 모든 동선이 신장식의 뉴스사이킥에 맞춰서 그렇죠. 돌아갔던 1년. 심지어는 작년 연말에 30여 년을 살던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에서 제가 20살부터 대학 가면서부터 예. 관악구를 떠나지 않고 군대가 있던 동안을 빼놓으면 관악구를 떠나지 않고 살았어요. 네. 마지막에 살던 집은 나올 때 보니까 17년 7개월 살았더라고요. 와. 근데 이사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사를 해서 어디로 이사를 가셨어요? 상암동 근처로? 근처 MBC 10분 거리로 이사를 해서요. 예. 근데 이렇게
왜냐하면 올 8월 달까지 즉 권태선 이사장이 MBC의 최대 주주인 박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의 임기가 올 8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적어도 8월 달까지는 내가 MBC 뉴스사이킥을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작년 연말까지 뭐 여러 가지 뭐 정치를 하자 이런 제안들도 있었는데 다 마음의 정리를 하고 네. 이사를 한 거죠. 작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때 이삿짐 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26일, 1월 25일 날 법정 제재가 하루에 2건 마이너스 8점 관계자 징계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백선기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안건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것이다. 경고를 한 거네요. 경고가 아니라 뭐 경고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의 너 물러나지 않으면 벌점을 계속 줄 것이다. 이제 그때부터 MBC도 굉장히 바빠졌고 네. 저도 이거는 MBC가 견디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선방위 회의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만났어요. 네. 누구를요? 뭐 MBC 간부를 네, 만나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그쪽에서 연락이 올 때가 됐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왔고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같이 하시죠. 구내식당에서 먹던 밥을 네. 중식당에 가서 먹으면서 네. 길게 네. 이야기를 나눴고 네. 그래서 첫 월세를 1월 26일 날 내는 날인데 네. 그날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아이고야. 한 달 살고 그 집은 계속 살고 계세요? 그렇죠. 혹시 내 8월 달까지는 예. 어떨지 모르니까 예. 8월 달까지 집중한다 그래서 2년 계약을 안 하고 예. 막 졸라갖고 어쨌든 1년 계약을 했어요. 일단 MBC에서 1년은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1년 계약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뭐 여의도 이 편의점 오는데 신림동에서 오는 것보다 가깝게 왔습니다. 가깝기는 하더라. 상암동이 여의도 그러니까 신림동보다 가깝기는 하더라. 예. 그러면 사실 굉장히 공들여서 열심히 네. 언론 활동, 방송 활동도 뭐 사실은 큰 범주에서 보면 뭐 정치가 꼭 의회에 들어가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의의 정치의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도 나시고. 근데 네. 이 마음에 올 8월, 9월 이면 끝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권태선 이사장님 이들이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탑다운 방식을 택했었죠. 즉 MBC의 최대 주주인 박문진의 이사장인 권태선, 그다음에 네. 김기중 이 두 사람을 이동관 방통위원장 시절에 목을 쳤죠. 그랬는데 법원이 떨어진 목을 다시 붙여서 돌려보냈죠. 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선임했던 이사를 오히려 넌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때 방통위 2명이 앉아서 망치 두드리고 했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코미디인데 둘이 앉아갖고 막 오두 발언도 하고 그래요. 지금도 둘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둘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둘이 결정하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사실상 독임제죠. 라고 하는 게 결정문에 나와요. 가처분 결정문에도 나오는데 지금도 둘이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어쨌든 돌아오면서 그러면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원래 이사장을 바꾸고 사장을 바꾸고 라디오 국장을 바꾸고 진행자를 바꾸는 이 순서를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좌절되니까 이들이 거꾸로. 머리를 짜낸 거죠. 머리를 짜내서 이동관이 물러났으니 유일임 당신이 나서주세요. 라고 해서 방심위원장 유일임의 활약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때 소위 민원사주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한 것도 그렇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물러나면서예요. 그러니까 큰 전략을 바꾼 겁니다. 탑다운에서 탑다운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처리를 했죠. KBS, YTN은 아예 민영화하는 사기업화하는 방식으로 MBC도 탑다운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동관이 먼저 잘려버리니까 그만뒀다고 하지만 사실상 잘린 거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유일임 등장 이동관 퇴장 유일임 등장 그래서 거기서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백선기 선방위원장을 선임을 하고 백선기 선방위원장님은 유일임 방심위원장님의 논문 지도 교수님입니다. 박사 논문.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59년생이에요. 우리나라 세는 나이로 66이십니다. 네. 그분의 지도 교수님이 선방위원장님을 하고 계세요.
연세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구글 검색을 해봤는데 네. 몇 년생인지는 안 나와요? 뭐 나이로 꼭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네. 그분이다. 이 이해 충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을 하죠. 여기에 선방위가 이제 원래 12월 10일, 그러니까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 후 30일, 5월 10일까지 운영된 한시 조직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법정 제재를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 정신없이 때리더라고요. 정신없이. 지금까지 소위 관계자 징계라고 하는 법정 제재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비열한 징계입니다. 관계자 징계라는 게 뭐예요? 관계자 징계가 뭐냐? 법정 징계도 뭐 네. 경고, 그다음에 뭐 관계자 징계, 그다음에 방송 내용 수정, 그다음에 과징금 이렇게 네. 단계가 네. 있습니다. 예. 관계자 징계는 이게 처분이 어떻게 해야 종결이 되냐면 제작진을 사내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를 하도록. 하고 징계 결과를 보고해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방법이다. 예. 그러니까 신장식의 뉴스아이킥 제작진을 괴롭히는 방식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나는 미안해할 일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관계자 징계에 나온 징계 내용들을 보면 조금 있다가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 네. 텐데 내용들을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말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방심위에서 관계자 징계를 방심위 역사가 10수년이 넘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2건 했습니다. 근데 두 건? 예. 근데 뉴스아이킥이 지금까지 예. 작년 12월 말부터 예. 2월 15일까지 관계자 징계가 뉴스아이킥에만 5건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근데 주로 어떤 것들이 관계자 징계 대상이 됐던 거예요? 혹시 저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갑자기 걱정이 막 되네. 장 예. 기자님은 포함이 안 됐네. 너무 포함된 다행이다.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네. 김준일, 양지열, 이현주, 장성철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 뭐 네. 제가 얘기한 것도 다 포함이 네. 돼 있는데 일단 이제 관계자 징계가 그렇고 그다음에 이 관계자 징계 벌점 4점이 한 번에 벌점 4점이거든요. 네.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관계자들에게 직접적 불이익을 주죠. 인사고과. 아니 직장인들한테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진 평가의 경영 평가의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네. 안녕한 사장 몰아낼 때 도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컸는데요. 방송국 재승인 심사에서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구나. 네. 예. 재승인 심사 올 연말에 있는데 이건 사실은 MBC 입장에서는 야 설마 MBC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느 누구도 사실은 크게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 KBS하고 TBS 지금 청산 절차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갔잖아요. KBS 박민의 방송 공영 방송이 아니라 국영 방송이 돼 있지 네. 않습니까? 국민의 방송이 아니죠. 예, 박민의 방송, 국영 방송이 돼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공포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MBC 입장에서는 조직 자체가 일 수 있다. 이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근데 이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잖아요. 바이든 날리면으로 네. 엊그제 그 결정을 했죠. 그 과징금은 마이너스 10점입니다. 마이너스 10점. 예, 거기다가 돈을 뭐 몇 천만 원에서 예. 뭐 한 1억 가까이도 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 MBC 입장에서 몇 천만 원은 그건 돈이 뭐 문제가 그건, 아니라 벌점이 벌점이 문제고 MBC의 신뢰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예. 국민들은 실제로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정말 신뢰 없는 방송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신장식의 뉴스아이킥이 대체로 라디오 방송이 아침 방송에 출근길에 사람들이 네. 많이 듣기 때문에 청취율이 아침 방송이 높거든요. 네. 그런데 신장식의 뉴스아이킥은 그걸 바꿨어요. 네. 저녁 방송인데도 4분기 연속이죠. 네, 4분기 연속. 4분기 연속 시청률 1위를 했는데 1위가 그냥 1위가 아니라 두 자릿수 시사 프로그램이 2위가 주로 이제 뭐 김영철 내지는 컬투쇼 이런 게 컬투쇼. 2위, 3위를 원래 했는데 그런 게 그 압도적 1위였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2위, 3위고 둘이 SBS 안에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2위, 3위들은 한 번도 두 자릿수가 된 적이 없으시고요. 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데 아니 뭐 그냥 수치를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석 달 만에 라디오 청취율 1위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TBS에서 했던 신장식의 신장개업의 효과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업계 종사자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당연히 네.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네. 하나는 이제 저녁 시사를 하면서 신장 TBS에서 신장개업 저녁 시사하면서 시사에서 2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1위가 뉴스공장이었고 네, 네. 2위를 했고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방송을 하게 된 측면이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갈증이 있었다고 봅니다. 당시에 뉴스공장도 뭐 날라갔고 좀 속 시원하게 팩트를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의미를 좀 짚어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했던 국민적 갈증, 국민들의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응원과 지지가 있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응원과 지지에 더해서 그럼 이 응원과 지지에 답하기 위해서 종국에는 이사까지 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저는 좀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네. 그 MBC 조직적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도 됐겠고 이러다가 조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고민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저 방송은 꼭 들어야 돼라고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아유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결정하는 것은 사실 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 MBC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움을 얘기를 좀 하던가요? 아니 뭐 MBC가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는 뭐 서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쪽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싸움의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달랐어요. 그게 뭐예요? 예, 저는 일일이 싸워야 된다. 하나하나 따박따박.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예. 그 지금 뭐 잘 모르시잖아요. 요새 예, 벌점이 예.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근데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예.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이라고 봐야 되나? 방심위는 사실은 민간기구인데 민간기구죠. 어쨌든 그 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 다퉈야 된다. 하나하나 따박따박 일일이 라는 게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저 개인 진행자로서 그리고 개인의 명예, 그러니까 모욕적인 발언, 싸가지가 없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네. 이런 발언을 어떻게 그 선방위원들이나 방송소위위원들이 막 한단 말이에요. 저도 굉장히 모욕적이고 싸가지 없는.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리면 지난 그 1일 선방위에서 5차 정기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법정 제재 의견을 낸 분이 있으니 임정열 심의위원입니다. 이분이 이제 선관위에서 추천한 분인데 좋은 말도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는지 안타깝다. 이른바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의 싸가지론이 신장식 변호사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 네. 되게 불쾌했을 것 같아요. 불쾌하죠. 이 싸가지 발언이 아마 그 얘기일 거예요. 그 대통령이 현실과 다른 메타버스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자유시장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냐. 자본주의 초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한 18세기쯤 사나? 18세기. 네. 그랬더니 싸가지가 없다. 그다음에 뭐 윤미향 의원 재판과 관련해서 예. 쭉 판결문이 공개 재판이니까 네. 판결문에 검사 15명, 관여검사 15명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관여검사 15명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강릉지청의 2배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윤미향 사건 하나에 강릉지청의 2배. 2배의 검사가 들러붙어서 수사를 하고 했어요. 사건을 만든. 예. 사건을 수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1심 판결 결과가 뭡니까? 한 20개 넘는 혐의 중에서 한 10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10수년간 누적됐기 때문에 제대로 해명할 자료가 부족했던 한 2, 3천만 원 정도에 네. 대한 횡령 혐의만 인정됐어요. 네. 그 나머지 그 많은 무슨 아버지를 이렇게 취업도 안 했는데 취업시켰다. 딸내미 유학비를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해명되지 않은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17명, 강릉지청 2배 되는 검사들, 공개재판 중이니까 판결문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이 15명 이름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민재판이다. 왜 검사들 이름을 다 함부로 부르냐, 거명하느냐. 검사들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
예, 그러니까 왜 거명하냐. 인민재판이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건 알겠는데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네.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야기에서 생각하지 않음 시키는 대로 다 하면 큰일 난다. 당신들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이게 당신들의 뜻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던 검사들을 오히려 변호해줬다고. 예. 나치에 비유했다. 아, 그래 벌점 받았어요. 예. 최근에 벌점 받은 거 말씀드릴까요? 예. 최근에 벌점 받은 거는 양지열 변호사가 김 여사의 범죄 혐의가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진행자와 양지열 변호사가 김 여사의 범죄 혐의가 중한 것처럼 발언에 편향됐다. 안 중합니까? 안 중요해요? 안 중해? 그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신설 검토를 희화화했다. 희화화? 예. 지금 제2부속실을 그 제2부속실이 설치된다고 해서 네. 과거에 문제점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 했거든요. 그 논평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가 된 건가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네. 있어요. 최철호 위원. 뉴스타파하고 소위 공모를 해서 대통령 부인의 선물을 주기 위해 거절하지 않을 사람을 찾은 것으로 저는 보인다. 그 디올백. 네네. 이건 뉴스타파랑 한 것도 아닌데 사실관계도 틀려. 네. 뉴스타파 얘기해서 가방을 사고 접근 방법도 몰래카메라 시계를 쓰니 이거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진정성 있으려면 방송 내용에서도 이것은 몰카 공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벌점 받았어요. 몇 점짜리예요? 마이너스 4점이라니까요. 관계자 징계. 아, 세상에. 그러면서 네. 의견 진술자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시사 CP가 한 번만 더 말하겠다. 발언 다 끝난 다음에 이거 발언 끝나면 이제 심의가 종결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말합니다. 최철호 의원이 명품백 문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어느 성직자가 와서 가방을 하나 두고 아버지 얘기를 한다. 거절하기 힘든 성질이 있다. 그래놓고 성직자가 방송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터뜨린다. 이건 여성에 대한 테러고 모든 성직자에 대한 모욕이다. 어느 성경 말씀에 그런 거 하라고 돼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참.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네. 벌점 4점을 주고 있어요. 4점. 그래서 총 관계자 징계만 5번. 그러니까 지금 뭐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 평범한 그 청취자들 혹은 또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규정된 어떤 범주 안에서만 허용된 범위 안에서 정권을 정권 편에서 보도를 하거나 그리고 본인들이 규정한 몰카 공작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반동인 건가요? 그런 거죠. 취급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최철호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 네. 이거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최철호 의원이 이런 얘기들을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데 KBS 출신이고요. KBS PD 출신이시고요. 공정언론 국민연대 대표이사십니다. 공정언론? 예, 네. 그게 거기가 신생단체인데 네.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 민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거를 공정언론 국민연대 대표이사인 최철호 의원, 공정언론 국민연대 이사장인 권재홍 전 MBC 부사장 그 두 분이 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이세요. 사실상 언론 검열 기구화. 그러니까 이거는 민원 사주도 아니고요. 셀프 민원의 셀프 징계가 되고 있는 거고 예. 저는 이 본질이 뭐냐면 사후 검열을 통한 실질적인 사전 검열을 하고 있는 거다. 내지는 공시 검열 이런 거 하면 우리 니네 그 불이익 줄 거야라고 기준을 공시하는 거죠. 네.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면 벌점, 몰카 공작이다라고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도이치모터스 혐의가 김건희 관련해서 중하다라고 얘기하면 법정 제재. 그거는 중한 게 아니라 아직 기소도 못할 만큼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법정 제재를 받은 건들을 쭉 보면은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은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위헌이죠, 위헌. 예.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전 검열을 금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사전 검열은 아니지만 사실은
사후 검열을 통해서 사전 검열을 위축돼서 이거 방송 만들겠습니까? 못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다 사실 KBS가 박민의 KBS가 된 이후에 많은 뭐 기자들, 평론가들, 심지어 KBS 9시 뉴스 앵커는 인사도 못하고 물러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까지 언론이 사실상 장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조차도 최철호 위원 이런 말씀하셨다는 네. 이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 KBS PD 당시에 이재명 대표 검사 사칭 관련돼서 네. 그때 그 PD예요. 그 PD구나.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고 계셨던 그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분이 지금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싸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싸가지 발언을 한 분은 이분은 아니고 저기 임정열 씨고 여성에 대한 테러고 모든 성직자에 대한 모욕이다, 모욕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다. 뇌물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법정 제재 뭐 이런 말씀. 근데 사실 이것은 MBC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방송 출연자가 김건희 특검법 논란 다루면서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뒤에 그 존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도 행정지도를 받았어요. 김건희라고 말하면 안 되고 김건희 여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했다고 행정지도를 받는 상황까지 되는 것이고 바이든 날리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이제 과징금 의결을 하는 상황이고 큰 틀에서 보자면 이 언론의 후퇴에 대해서 MBC 안에서 일하셨으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이거 막 다 기자 PD들 파업을 하네, 뭐 거리 시위를 하네, 언론 노조와 함께해서 연대해서 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네, 뭐 이럴 텐데 상당히 조용합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답답해하는 게 노조에서나 또는 제작진에서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건 뭐냐면 네. 차라리 블랙리스트가 있거나 사장을 낙하선으로 내리꽂아서 오면 선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위 그 사실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네. 그다음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 산하에 있는 방송소위,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있는 방송소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이런 네. 합의제 기구를 행정기구를 독임제처럼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야당이 추천한 사람들은 임명을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절차를 밟습니다. 야당도 형식상. 아니에요. 국회 추천이에요. 네, 국회 추천인데 이제 국회 야당 의장 추천. 네. 사실상. 네. 그 방심위에 2명 네. 이미 추천돼 있는데 그냥 안 임명을 하죠. 안 해요, 대통령이. 그냥 안 해요, 그냥. 여튼 절차를 형식상의 절차를 거친단 말이에요. 시스템 해킹이죠. 시스템을 해킹해서 시스템 해킹이다. 네, 시스템을 해킹해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전선이 약간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저들도 MB 박근혜를 거치면서 수법이 진일보 한 겁니다. 수법이 더 저렇게 하면 안 돼. 좀 더 강하게 해야 돼. 일단 절차는 지켜. 절차는 지켜. 이게 이제 흔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웃 중에서 가장 불편한 이웃은 변호사다. 왜냐하면 따박따박 다 절차와 규정을 지켜서 이야기를 하니까 가장 불편해. 네. 그러니까 이쪽도 그런 절차를 다 지켜요. 근데 형해화된 절차 시스템 해킹이죠.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완전히 편향돼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전선이 좀 선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이 언론 개혁 투쟁을 주도했던 많은 분들이 이미 50대가 되셨어요. 데스크급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 10년 사이에 입사한 분들은 이 노조나 데스크급에 계신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싸우자고 했을 때 저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뭘 결정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절차는 지켰기 때문에 아니 그 절차는 지킨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절차라는 게 저도 사실은 국민의힘 취재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왜 그 방통위원 임명장을 안 줍니까? 국회에서 의결까지 네, 했는데 네. 대통령이 빨리 임명장 줘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답이 돌아오냐면 국민의힘에서 그 임명장 언제까지 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네? 아니 그게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상식의 범주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했으면 수일 안에 임명장 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식의 범위 그렇죠.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상식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말문이 턱턱 막히는 거고, 그러니까 MBC 안에서도 이런 제도의 절차는 어기지 않았으므로 이걸 반박할 어떤 논리나 이게 없으니까 싸우기가 쉽지 않고 조직 안에서의 공감 이런 것도 없는 거네요. 뭐 공감이 없다기보다는 네. 공감의 폭과 이게 단단함이 어느 정도일지 사실은 가늠이 그런 전면적인 투쟁을 하려면 공감의 폭과 깊이 그렇죠. 단단함이 굉장히 세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기에는 저쪽이 너무 잘 알아. 예. 이렇게 저렇게 너무 잘 알고 심지어는 제3노조라고 해서 노조의 그쪽 이 노조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면서 그렇죠. 의견을 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MBC가 MB 때하고 박근혜를 거치면서 싸워온 방식이 있어요. MBC만의 큰 조직이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쭉 밀려나갈 때 형식상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쭉 밀려나갈 때 밀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학수 PD도 네. 아이스링크 갔고 그전에 노조위원장 했던 김현국 기자 지금도 네. 데스크급이란 말이에요. 네. 김현국 기자 노조위원장 하다가 전 처음 알았는데 경기총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MBC에. 거기서 동남아로 컨텐츠 수출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쫙 밀려나갑니다. 그랬다가 명분을 가지고 다시 복귀하는 게 MBC가 승리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네. 과거에 예. 이게 앞으로도 통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과거에 승리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또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때 충분히 명분을 밀려날 때 밀려나더라도 충분히 명분을 축적하고 네.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도 너희들이 이렇게 무도하게 이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내부적 명분을 축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의 방식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법정 제재를 유효타를 날리면서 들어오는 걸 보고 깐깐히 싸워야 된다. 오히려 그게 중요하다. 명분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고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지 네. MBC 내부만 가지고 싸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국면이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내가 물러나면 유효타가 뭔지를 정확하게 저쪽이 아는데 내가 물러난다고 해서 방송은 과거에 했던 방송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방송까지 다 소환해서 또 뭔가를 줄 거다.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시사 프로, 그 다음에 네. TV 네. 이런 쪽으로 가지 보도, 않겠느냐.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효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유효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저지선을 일선에서 좀 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지만 네. 그거는 뭐 개인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자의 생각인 거고 MBC는 MBC 나름의 판단이다. 투쟁의 방식.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저의 투쟁의 방식을 고집을 하면 네. MBC는 저와 MBC가 분리되면서 국민들의 응원을 네. 덜 받게 되거나 비판을 받게 될 수 있죠. 뭐 물론 비판 받으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MBC가 감당하고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는 게 전체 언론개혁 투쟁, 이거 언론 개혁 투쟁이 아니야. 언론의 자유 사수 투쟁. 네. 그래서 MBC의 몫을 남겨둬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컸습니다. 네. 아유, 듣다 보니까 약간 처연한 생각도 좀 들기도 아니요.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뭐 또 새로운 또 가능성을 여는 측면도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건순표의 뉴스 하이킥은 잘 되고 있습니까? 뭐 나름 뭐 근데 이제 그 방심위에서 네. 신장식만 빠지고 장윤선도 그대로 있고 임경빈도 그대로 있고 장성철도 그대로 있고 네. 뭐 박래군, 김영훈 민주노총 전 신장식만 위원장에서 빠졌네? 신장식만 빠졌네 이래가지고 네.
이것들 봐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예. 첩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저희 다 한 번으로 줄였어요. 예, 예. 2번씩 나가다가 다 한 네. 번으로 줄였습니다. MBC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 아니, 그런데 전 네.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전 사실 신장시계 뉴스아이키 출연자이기도 네, 했지만, 퇴근길에 문득 신장식의 오늘을 듣다가 울컥한 적도 많고, 이 양반이 글도 잘 쓰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칼럼 앞서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쓰신다고 했잖아요. 1시간 반 정도. 예, 1시간 반 정도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제 스크린 하면서 턱 걸리는 게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요. 예. 주제를 정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뭘 쓸까? 예. 뭘 쓸까를 정하는 게 가장 어렵고. 근데 이제 이게 진행자가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뭘 쓸까라는 주제를 2개 정도 정해놓고 있다가 네. 오늘 방송에서 다룰 이슈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이슈에서 다루지 못했던 거를 통해서 전체 완성도를 높이는 것까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요 이슈는 오늘에서 다루고 요 이슈는 하프타임에서 다루고 요 이슈는 신세계에서 다루자라는 이제 배치를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예. 빠짐없이 이슈를 예. 하나의 이슈를 신세계에서 다루는 방법과 신장식의 오늘에서 똑같은 이슈를 다른 접근법으로 다루는 방법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다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신세계에서 다룰 이슈, 다른 코너에서 다룰 이슈에서 다루지 않은 이슈를 또 오늘에서 하자. 요거까지 이렇게. 이제. 예. 그러니까 2시간짜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오늘 하루를 쭉 정리하면서 어떤 것은 오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네네. 예,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날카롭게 짚어보기도 하고 예. 이런 차원에서 이 책도 내셨잖아요. 네, 2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책을 냈습니다. 출판 기념회도 하고 그랬나요? 출판 기념회는 안 했고요. 네, 북토크. 북콘서트. 북콘서트. 네. 북콘서트 내지는 북토크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내일도 어디에서 노회찬 재단에서 오후 2시부터 예, 하고요. 예. 그다음에 3월 9일 날은 춘천에서 예. 또 잡혀 있는 게 있고 예. 지난주에도 대전에 가서 하고 왔고요. 주말마다 가서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예. 몇 개 도시에서 순회하시는 겁니까? 지금 서울에서 제일 많이 했고 예. 진주, 대전, 창원이래. 대전. 그다음에 그렇네. 청주. 앞으로도 이런 데서 했어요. 더 잡혀 있어요? 아니 지금 춘천까지 잡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북토크를 하면 너무 재밌는 게 예.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렇죠. 라디오가 방송, TV보다 훨씬 더 청취자들과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스킨십이 많은 건데 그래도 정말 눈을 마주치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재미있고 그 다음에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각적 효과를 같이 예. 예. 갈 수 있어서 예. 훨씬 더 저는 너무 즐겁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 대선 출마급인데. 아니에요. 그 대선 출마를 하거나 하려면 이제 네. 북콘서트를 하면서 사람을 엄청 모이고 돈을 걷는다. 네. 책값으로. 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출연료를 받고 갑니다. 서점에서 소정의 출연료를 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일단 언론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이제 언론 활동에서 비껴나 있어서, 네. 과거에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진보정당 활동 꽤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오래 했죠.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는 정치의 시간 아니냐, 정치 권유할 것 같아서, 많이 권유 받지 않으십니까? 지금 총선 시즌 돌아와서. 뭐 당연히 그러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11월경에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은연중에 탁 튀어나왔는데 우리 인터뷰의 컨셉이 무장해제. 다 얘기하고 간다. 그러면서 이제 상암동으로 이사 준비를 해서 작년 12월 26일 날 이사를 그 MBC 10분 근처로 한 건데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되게 이상한 조항이 여러 개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시사방송 진행자를 공무원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총선에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네.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네. 1월 11일 날까지. 공직자네 진짜. 네. 공직자랑 똑같아요. 네. 네. 공직자에 준하여 보는 사람들이 쭉 열거돼 있는데 이제 이 시사방송 진행자도 있는 거예요.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1월 11일이 지나면서 전 지역구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현행 네. 공직선거법상. 네. 법률상 불가능.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지역구 지역구는 출마. 불만. 네. 그럼 비례하면 되겠네. 비례는 30일 전입니다. 30일 전. 네, 그래서 네. 1월 11일이 지나고 난 8월 달까지 어쨌든 내가 뭐 실제로 그랬죠. 아니 난 8월 달에 잘리면 그렇다고 MBC가 나를 위해 싸워주나? 내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네. 네. 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8월 달까지라도 공론장, 공유지식에 제 북콘서트에 가면 제가 왜 공유지식의 담벼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굉장히 네. 이거는 뭐 마이클 최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광장에 네, 모이게 네. 되는가라고 하는 책에 네, 보면 네. 공유지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네. 한번 네.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북토크에 오시고요. 네. 공유지식의 담벼락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붕 떠버렸어요. 예, 희한한 시점에 이제 그만두게 된 겁니다. 네. 희한한 시점에 그만두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 아니 그 구체적으로 여쭤보지 않기로 했잖아. 그런 게 선택한 이후에 한 번 더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직 제가 선택이 있기 고정으로 때문에. 모시려고 지금 생각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열어놓고